안녕하십니까? 해운대 부민병원 박옥순입니다. 자, 팔자 호흡 쇼크. 이제 마지막 감각기계 약물이죠. 피부 약물, 눈, 귀, 뭐 치료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거는 사실 뭐 스페셜리티가 있는 분들만 조금 보셔도 되겠는데 좀 그로스하게 크게 볼 거니까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피부 질환입니다. 표피, 진피, 에피더미스, 더미스, 그다음에 서브쿠테니어티스 구조가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앞쪽에 뭐 해부병리 양리하면서 뭐 에피더미스 더미스 사이에 물이 차인 걸 블리스트라고 한다. 수포 터트리지 마라. 왜 혈관이 있다. 인펙션 많이 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었죠. 자, 그리고 피부 질환과 약물 치료, 뭐 염증성이냐, 감염성이냐, 신생물이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었죠. 뭐 대표적으로 이제 여드름 치료하고 피부 감염증 치료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볼 건데 여드름은 기름샘에 털주머니에 붙어 있는 기름샘에 세바시우스 글랜드죠. 여기에 만성 염증성 피부 질환이다. 뭐 남성 호르몬 과잉돼 갖고 피지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당연히 균들이 좀 잘 살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심한 경우에는 항생제도 쓰고 이래 하죠. 여기 보시면 프로피오나 박테리움 아크네 하는 이런 균들이 있고 이놈들이 지방분해 효소를 분비해서 털 주머니를 자극한다. 여러 가지 이런 다른 원인들도 될 수 있으니까 뭐 여드름 많이 나면 이런 거 한번 제거해 보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여드름이 이렇게 돼 있죠. 피지선의 과활성을 억제하고 세균 집락 형성을 감소시키는 그리고 병소의 염증을 감소시키는 그런 약들을 써야 된다 이 얘기죠. 자, 벤조일 벤조일 페록사이드 이런 게 있는데 각질용의 효과가 있고 아크네에 대한 항균 효과도 갖고 있습니다. 또 바이타민 A 유도체 레티노이드 하는 놈 있죠. 이 놈도 여러 가지 이런 여드름 증상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거고 항생제 쓸 수 있어요. 좀 심한 경우에는 중증도 이상인 경우 테트라사이클린, 마크로라이드 계열, 클린다마이신 계열 국소 제제로도 많이 이용된다. 또 아까 남성 호르몬하고 조금 연관이 있었기 때문에 경구용 피임약도 조금 효과를 낼 수가 있다. 이렇게 여드름 치료제, 굵직굵직하게 이렇게 하나 봐놓으시면 됩니다. 요약해 놓은 것도 있고. 자, 피부 감염증은 어떤 거 있을까요? 뭐 바이러스 감염증도 있고 균도 있고 그렇겠죠, 그죠? 바이러스, 세균, 진균, 특히 피부에서는 진균, 무좀 뭐 이런 거 있겠죠, 그죠? 그래서 헬퍼스 바이러스 그리고 헬퍼스 HSV1이죠. 조스터. 그 다음에 이제 고름딱지, 농가진, 인퍼티고 이런 거 있습니다. 그리고 백선증, 피부 진균, 무좀 뭐 이런 거 있고 기생충 감염도 있죠. 스카비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치료제는 아사이클로비어, 팜사이클로비어 뭐 이런 여러 가지 약제들 다 감염에서 한번 언급했던 것들이고 항진균제는 뭐 메트로니다졸 이런 것도 있죠. 그리고 옴 감염 치료제는 뭐 린덴크림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치료할 수 있다. 항생제는 뭐 굉장히 많습니다. 연고제로, 크림제로 여러 가지 이런 항생제들이 있으니까 이름만 한번 봐놓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정리해 있는 표 밑에 우리 그 감염 파트 할 때 표재성 진균 감염 치료제 종류를 다시 한번 제가 언급을 해 놓은 겁니다. 에르고스테롤 합성 차단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라미실카는 라미실 원스에서 발무좀에 바르는 그런 약들도 한번 찾아서 적어 놔봤고 니스타틴 약물, 그다음에 미다졸, 이미다졸 계열의 졸졸 계열 이런 약물들. 그다음에 톰나프테이트 같은 이런 약물들도 한번 잘라하고 붙여놔봤으니까 이런 것들하고 한번 비교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장미증, 건선, 색소 침착 질환, 탈모 치료제, 피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질환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한번 장미증은 사실은 염증성입니다. 염증성이니까 염증을 줄여주는 약들 머릿속으로 조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거 보시면 브로모니딘 가는 놈은 알파2 작용제네요. 알파2. 그 다음에 옥시메타졸린 이거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 들어봤어요? 알파1 아고니스트. 이 코에다 뿌리는 그 약이랬죠. 비충혈제 그 약. 그 다음에 독시사이클린은 이게 항균제인데도 항염작용을 목적으로 쓰는 거죠. 그리고 메트로노다졸 이런 약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역작용 효과 목적으로 면역 억제 효과 목적으로도 쓸 수 있다. 이게 장미증 치료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선, 소아리아시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만성 피부염이죠. 은백색의 비늘 같은 그런 것들이 많이 하고, 각화성 비늘 같은 거 있죠. 한 1, 2%, 2% 정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돼 있는 게 건선입니다. 건선 치료제 보면은 부분적으로 스테로이드 좀 쓸 수 있고요. 바이타민 B, D의 유사체 정도. 그 다음에 각질이 녹아내릴 수 있는 그런 약들. 레티노이드, 바이타민 A 관련된 레티노이드 쓸 수 있고, MTX도 쓸 수 있습니다. 메토트렉세이트 이런 거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중증 이상의 건성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런 생물학적 제제나 이런 거 비싼 약들이랬죠. 제가 지맙, 무슨 맙, 뭐 이런 맙 이런 붙어 있는 것들은, 그래서 이렇게 비용의 이런 생물학적 제제들도 쓸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사실 광선 치료에 UVA, UVB 이런 것들도 쓸 수가 있죠. 깔끔하게 정리해놨죠. 전신작용에는 메토트렉세이트를 많이 쓴다. 한자까지 써가면서, 그죠? 무슨 맙으로 돼 있으면 비싸다. 네. 국소적으로는 이런 약들을 쓸 수가 있다. 건선 요약 해놓은 것도 한번 보시면 되고요. 색소 침착 질환은 질환 자체가 이제 주근깨나 흑색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물 같은 경우 하이드로퀴논, 그 다음에 메톡스살렌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돼요. 자, 탈모 치료제 같은 경우에 원인을 한번 봐야죠. 털이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곳에서 부분적 혹은 완전한 소실되는 것을 탈모라고 하죠. 가장 일반적인 유형은 안드로게성 탈모, 남성형 대머리 이 얘기죠. 남녀 모두 발생할 수 있고, 발모제 이런 것들은 털 생장을 촉진하고 소실을 진행을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는데, 우리 사실 고혈압제 하면서 혈관 확장제 중에 미녹시딜 하는 거 있었죠. 그래서 그 놈이 원래 고혈압제제로 썼는데 부작용으로 털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탈모 치료제로 쓸 수가 있죠. 포말제나 액체로 사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피나스테라이드 하는 놈도 있습니다. 요 놈은 호르몬 제제죠. 호르몬 블라킹해서 모낭 위축시키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걸 차단하는 이런 약제들도 탈모 치료제로 쓸 수 있다. 얘기. 그래서 색소 침착할 때 쓰는 약, 탈모 치료제 이런 거. 미녹시딜은 고혈압제인데 부작용이 탈모다. 뭐 이렇게 요약해 놓으시면 되겠죠. 또 한번 요약해 놓은 게 있고요. 장미증부터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써놨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피부 끝나고 나면 이제 눈귀 정도 되는데, 눈귀는 뭐 녹내장이나 뭐 이런 얘기 조금 하고, 귀 관련된 얘기 조금 하고 그래야 하면 됩니다. 사실은 뭐 눈의 해부 구조도 한번 보시면 좋고요. 결막, 눈썹, 뭐 눈물기관 이런 부속 구조가 되겠고, 눈의 구조는 섬유층, 혈관층, 망막층 해부 생리할 때 많이 했던 내용들이죠.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각 경로, 굴절 같은 경우, 망막, 뭐 시각 신경 가서 어디로 가서 시각을 우리가 알아차리는가. 그 다음에 이제 병리에서도 다뤘겠지만 메탄올 있죠, 메탄올. 우리 눈 주변에, 시각 신경 주변에 이게 이제 산화 요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메탄올 같은 경우에는 이게 포르말데히드와 포름산으로 이게 독성 물질이죠. 그래서 메탄올을 뭐 에탄올, 식용이 아니라 뭐 메탄올, 손 씻는 세정제는 다 메탄올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술이 비싸고 이런 밀주 만든다고 만들었다가 음용하고 이래 하거든요. 그래 되면 15ml 정도 하면 실명할 수 있고 60에서 240ml 정도 하면 사망할 수가 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질환 치료제의 눈에서는 뭐 녹내장이랑 눈 검사용 약물 몇 개 정도 제가 언급을 할 건데, 녹내장 같은 경우에는 안압이 올라가는 질환이죠. 안압이 올라가면 이게 이제 여기 보시면 이 수정체가 뒤쪽으로 이동하면서 유리체 압력도 높아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맥락막을 누르게 되고, 맥락막 누르면 막막이 혈관들이 산소도 공급하고 이래야 되는데 혈관이 좁아드니까 결국 이렇기 때문에 시각신경에 손상이 된다는 거죠. 망막 세포와 신경 손상이 있으면서 시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녹내장이 그 자체 문제가 아니라 눌려갖고 망막의 문제를 일으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기 발견과 치료에 필요하다. 무슨 약을 쓸 거냐. 이 방수의 흐름을 잘 되도록 하든가 아니면 방수를 조금 적게 만들든가 이러면 됩니다. 그래서 약물 정리해 놓은 거 보면 프로스타글란딘 유사제로 되어 있는 이런 약들은 방수의 흐름을 좋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콜린 작용제 있어요. 필러카르핀 하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도 방수의 흐름을 좋게 하는 거고,
베타 차단제는 생산을 줄이고 알파2 작용제도 생산을 줄입니다. 그리고 국소용 탄산 탈수 효소 억제제 이런 것들도 방수 생산을 줄일 수 있고, 이뇨제 같은 거, 삼투성 이뇨제 쓰면 혈장량이 떨어지면서 방수의 형성도 떨어질 수가 있다. 조금 복잡하게 보이는데 이런 것 안과하지 않은 이상은 조금 언급하기 쉽지는 않겠지만 한번 이렇게 잘 정리해 놨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프로스타글란딘 유사체 방수의 흐름을 촉진하여 안압을 떨어뜨린다. 자율신경 약물에서는 베타 차단제, 방수 생산을 줄인다. 알파2 작용제, 방수 생산을 줄인다. 콜린계 작용제, 이러고 하면 흐름을 촉진한다. 탄산 탈수 효소 억제제, 3등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요약해 놓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사 약물 보시면 페닐에프린, 이거 많이 들어봤죠? 언제 했죠? 아까 비충혈 있을 때, 콩을 많이 날 때 혈관 수축 안 됐잖아요. 그 대신에 이놈은 교감신경이기 때문에 교감신경 연예인 만났을 때 동공이 확대된다. 그 확대되는 거죠. 이걸 산동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망막 구조를 보기 위해서 동공을 크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페닐에프린 이런 약들은 산동제고, 항콜린제, 항콜린 중에 대표 주자가 아트로핀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그대로 멈춰라. 동공을 크게 만들고 모양 체근을 마비시켜서 검사할 때 수정체를 움직이지 않게 하는 항콜린 효과, 아트로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사할 때 이런 것들을 약물로 사용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눈 질환 치료제 중에서는 아까 했던 똑같은 거죠. 페닐에프린 이런 것들은 혈관 수축제로 사용하고, 알레르기, 결막염, 알레르기성 결막염 같으면 스테로이드나 이런 것들 써야 되겠죠. 엔세이드 같은 거 써서 염증을 줄여주는 그런 약들을 쓴다. 감염성 결막염처럼 항생제 쓰겠죠. 토브라마이신, 네오마이신 이런 것들을 국소적으로 눈에 점적 치료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검사제 쭉 정리해놨고, 건조제, 알레르기, 감염성 질환 대해서도 표에다가 잘 정리를 해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귀가 나왔는데요. 귀도 해부학적 구조를 보시면 되죠. 바깥 귀가 있고 가운데 귀, 말레우스 인쿠스 스파티스 하는 놈이 있고, 자, 속귀 보시면 여기 이제 방골이관 3개 이렇게 돼 있는 놈, 그 다음에 이제 달팽이관, 전정기관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해부 구조, 가운데 귀, 그 다음에 이제 속귀 보시면 이석기관, 둥근 주머니와 타원 주머니, 그래서 털세포가 있고 평형 모래막이 있어서 이게 이제 균형 감각을 이룬다. 그 다음에 막 반고리관 같은 경우에 몸의 위치, 머리 운동에 대한 균형 감각 담당한다. 달팽이관은 이제 소리를 증폭시켜서 이거 나선기관이라고 하죠. 이 전동을 전기적인 자극 형태로 바꿔갖고 머리로 전달한다. 이런 내용들이죠. 자, 평형에 대한 여러 가지 동적 요소, 정적 요소는 우리 다른 그 전에 강의에서 많이 했던 내용들이고 전도로도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요. 멀미하고 어지럼증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리마인드하는 의미에서 8-16 읽어보시면 됩니다. 약 종류에는 중이염 정도 있겠죠. 중이염, 어큐트 오타이티스 미디아. 이게 이제 감기를 했는데 유스타키오관이 애들은 수평이고 굵고 이렇다 보니까 중이염이 잘 생긴다. 붉어지고 튀어나와 보이고 귀통증도 생긴다. 항생제 또는 고막 절제술 같은 거 한다. 여러분 국소 항생제는 클로람페니콜, 시프로플록사신 이런 거 쓸 수 있는데, 전신 항생제는 보통 페니실린 계열, 아목시실린, 그래서 이게 이제 오그멘트 하는 놈은 여기에다가 베타락타메이즈 이니비터 섞어갖고 그래서 오그멘팅 하는 제제로 많이 쓰고, 통증 완화제, 엔세이드, 아세트아미노펜, 이부브로펜 이런 것들이 있었죠. 아세트아미노펜이 타이레놀보다는, 이부브로펜은 염증 작용은, 항염증 작용은 페리페랄이 있댔죠. 요놈은 센트럴 러브에서만 작용하니까 해열, 진통 효과는 있고, 거기에다가 항염증 효과는 이부페로펜이 더 갖고 있고, 아스피린 같은 경우에는 물론 혈소판 효과도 있지만 이런 걸로 잘 쓰지는 않아죠. 우리나라에서는 참 좋은 약이긴 한데.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 마무리가 됐고, 8장 호흡, 쇼크, 감각을 싹 한번 몇 분 동안만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자, 기체 교환에 영향을 주는 인자, 호흡에서. 그 공기 자체가 산소가 어떠냐?
두 번째는 허파과리의 환기. 여기에서는 뭐 중추신경계라든지 천식이라든지 폐쇄성 섬유성 폐질환이 연관되어 있는 허파과리의 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허파과리하고 혈액 사이에 왔다 갔다 기체가 잘 왔다 갔다 할 수 있느냐. 표면적 폐기종 같은 건 표면적이 좁아지죠, 생각보다는. 그리고 확산 거리가 어떠냐. 부부종돼 있으면 물차 있으니까 거리가 멀죠. 막투가도가 섬유성 폐질환은 떨어져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기체 교환하고 영향을 준다. 자, 천식 같은 경우에는 기관지가 좁아져 있죠. 그리고 염증이 있죠. 그거를 알면 기관지 넓혀주고 염증 줄여주는 약. 자, 기관지 넓히는 거. 숏액팅 베타 2 아고니스트, 롱액팅 베타 2 아고니스트. 좀 유명한 게 뭐 살부타몰 이런 거 있었죠, 그죠? 뭐 벤톨린 가는 거죠. 자, 항염증제, 인할드 콜티코스테로이드, 스테로이드란 얘기죠.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아트로벤트가 아니고 풀미칸, 그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기타는 항콜린 약물 보시면 이게 부교감 신경 억제해 주랬죠. 기관지 수축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항콜린 부교감 억제 아트로벤트 가는 약이 있었고, 티오필린도 기관지 확장 효과가 있지만 많이 쓰면 부정맥 생긴다. 요 밑에 세 가지는 뭐랬죠? 심하다거나 예방한다거나 비싼 돈 들어서 중증 이상 넘어갈 때 쓰는 약들이다.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알레르기 얘기 좀 했었고요. 비염, 콧물이 줄줄 납니다. 콧물 날 때 뭐 하죠? 히스타민, 안티히스타민. 1세대는 액티피드는 요 놈이랑 요 밑에 있는 거하고 슈도에페드린하고 섞여 있댔죠. 그래서 1세대 같은 경우에는 잠이 온다. 잠 오는 거 문제죠. 2세대는 잠 오는 거를 조금 해소해 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세대는 액티피드, 2세대는 지르텍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비강내 스테로이드도 쓰긴 쓰죠. 그 다음에 비만세포 안정제, 크로몰린 하는 약도 씁니다. 비충혈 제거제는 좀 알아놓으셔야 되죠. 페닐, 에프린, 그 다음에 옥시메타졸린이 오트리빈 하는 거죠. 코에다가 팍 선전 막 나오잖아요. 코에 찍 뿌리니까 숨을 잘 쉴 수 있다. 그거는 코 안에 있는 알파1이라고 하는 리셉터죠. 거기에 작용하면 혈관이 수축하면서, 코의 점막의 혈관이 수축하면서 숨을 잘 쉴 수 있다. 비염이 해결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죠. 감기치료제, 진해제는 뭐랬죠? 기침하고 싶은 스레숄드를 높여버린다. 센트럴 너브 시스템에 작용하는 코데인 하는 놈이 있었죠. 그 다음에 거담제, 저맥요인제, 아세틸시스테인, 뭐 또 하나 있었다면 암브록솔,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리고 코프 시럽 보니까 뭐 5만 개 다 들어있죠, 그죠? 그래서 종합 감기약, 거기다가 10가지 난 다음 아세트아미노펜이 섞여 있다든지 그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수액 처리할 때 20 드랍 퍼 밀리 돼 있으면 1분 동안 20방울 1ml. 그래서 3초에 한 방울 틀면 하루에 24시간 안에 1440ml가 뭐 무슨 장비가 없더라도 하나 둘 셋 한 방울, 하나 둘 셋 한 방울 24시간 지나면 1500 줄 수 있다. 그러면 뭐 몇 초에 한 방울 줄지 생각하면 3리터 주려면 1.5초에 한 방울 하면 되고, 750ml 주세요 이러면 6초에 한 방울, 이렇게 계산해도 됩니다. 그래서 잘 좀 정리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샥이 왔을 때 혈관을 수축해서 혈압을 올릴 수 있는 약, 에피네프린, 노에피네프린, 도파민, 도부타민 알아놔셔야 되죠. 여드름 치료제는 뭐 이런 것들이 있다. 항생제도 쓸 수 있다. 감염증 치료, 바이러스 제제, 항생제, 항진균제, 온감염 치료제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이제 뭐 표피성 곰팡이 같은 것들 제가 추가로 해서 한 번 더 말씀드렸으니까 보시면 되고, 장미증 염증이죠. 건선도 염증이고, 색소 심삭질환, 탈모, 미녹시딜, 이거는 뭐 혈압 강화제인데, 혈관 확장제인데 부작용으로 털이 난다. 뭐 이런 얘기죠. 녹내장 치료에서는 프로스타글란딘 유사제, 자율신경 베타 차단, 알파 작용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리고 탄산탈수술에서 억제제, 이뇨제 같은 것들도 녹내장 치료로 쓸 수 있다. 멀미하고 어지럼증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8장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소화기계 약물에 대해서 할 예정입니다. 오늘 이상하게 콧물도 저가 나네요. 감기에서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